예상 수익률이 큰 상품은 예상 위험 역시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과 위험은 항상 정비례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이를 비대칭적 수익과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수익과 위험이 대칭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수익을 낼 확률이 손실을 낼 확률보다 크고 수익을 냈을 때의 크기가 손실을 냈을 때의 크기보다 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익을 낼 확률이 65%, 손실을 낼 확률이 35%, 그리고 수익을 냈을 때 얻을 수 있는 크기가 손실을 냈을 때의 2배라면 이 상황은 비대칭적입니다. 성공한 전문 투자자들이 찾는 건 바로 이런 기회입니다. 비대칭적인 수익과 위험은 100%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투자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수익을 낼 확률이 반복될 때 우리는 목표에 훨씬 더 빨리 다다를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투자를 반복하는 것이 바른 투자를 하는 길입니다. 물론 어떤 투자자도 실패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위험 대비 수익이 높은 자산을 골라 투자하는 마켓 타이밍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의 방법을 씁니다. 그럼 자산 배분은 무엇일까요? 자산 배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킨다는 말은 밸런스를 찾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해 왔다고 한다면 2016년 말까지 연평균 수익률 10.79%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36.55%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렇게 매년 다른 수익과 손실을 가져오는 것 역시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의 변동성은 17.47%였습니다. 같은 돈을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했다면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 6.5%에 변동성 9.11%를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장기 채권 투자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얻었지만 변동성도 훨씬 적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장기 채권은 20.1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거의 붕괴하다시피 떨어질 때 미국의 장기 채권 투자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만약 60%는 주식에 40%는 채권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9.08%, 변동성은 10.12%가 됩니다. 서로 다르게 수익률이 움직이는 자산을 섞어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조금 줄이면서 위험을 확 줄인 결과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입니다. 미국의 주식과 채권 두 가지 자산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기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자산들, 자국의 자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자산들을 섞으면 더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산 배분은 포트폴리오 다양화보다 한 단계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를 다른 성격을 가진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여러 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섞어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추구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목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 삶에서 내가 어떤 시점에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격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산 배분은 여러 바구니의 계란을 나누어 담을 때 어떤 바구니에 얼마나 담을까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바구니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 강의에서는 간단히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자산은 현금입니다. 현금이라고 했지만 넣어두면 일정 금액의 이자를 주는 예금 또는 선진국의 단기 채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갈 자산을 떼어 놓았으면 이제 목표에 좀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한 계획을 세울 차례입니다. 이제 이 바구니 안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투자 상품들을 이용해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첫 번째 바구니에 있는 것들보다 잘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최악의 경우 각각을 놓고 볼 때는 전부 다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채워 넣습니다. 이 안에 넣을 것들은 우리가 배운 주식, 채권 등입니다. 물론 이 바구니를 주식이나 채권으로 채울 때 앞에서 이야기한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생각해야 합니다.